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영하 0.7도, 정읍 영하 2도 등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2도, 남원 13도 등 10도에서 1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건조한 탓에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주와 순창 등 7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도 계속 크게 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대선 공약 47개를 발표했지만 5년 전 공약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아서 부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47개 사업 가운데 13개는 새만금이어서 새만금을 대체할 대형 사업 발굴이 시급해졌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19대 대선 공약으로 모두 47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큰 틀은 모두 8개 분야로 혁신도시와 기금운용본부, 새만금과 탄소산업, 그리고 체험관광과 균형발전 등입니다. 5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7개 공약 가운데 13개는 새만금에 편중됐습니다. 벌써 26년째를 맞는 새만금 개발에 큰 성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새만금 대선 공약은 지겹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새만금을 빼면 대부분 2천억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들이라 전북의 미래로는 부실해 보입니다. 반면 경남은 로봇산업에 20년 동안 4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경북은 2010년부터 3대 문화권 생태 관광에 2조 3천억 원이라는 초대형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이상의 대형 국책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데 우리 못 사는 전라북도는 사업 규모가 2천억, 3천억 규모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건 전라북도에서 대선 공약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공약으로 채택 선정이 되면 전략적으로 사업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내부간선 도로는 기존 사업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해 시간에 쫓겨 대선 공약을 급하게 선정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매번 반복되는 새만금 공약 대신 참신하고 실현 가능성이 큰 대형 사업을 발굴하는 게 시급합니다. 5년 전 대선 때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이를 실현한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한 때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인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군산대가 미술학과 통폐합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의 미술학과도 사정이 비슷해서 지역예술계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군산대는 3년 동안 150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와 예체능 계열 정원을 줄이면서 자율전공학과 등 일부 학과가 이미 통폐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술학과 통폐합이 거론되자 학생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들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고 승인이 완료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물어봤어요. 그때는 학생들이 뭐 반발을 하건 뭘 하건 바뀌지 않는다.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미루던 학교 측은 뒤늦게 학생들의 동의 없는 통폐합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교수들이 야 우리가 못 살겠다. 이거 다른 학과랑 통폐합해서 이래야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의적인 어떤 통폐합이나 폐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수 미술을 가르치는 미술학과의 위기는 군산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석대와 전주대는 미술학과가 이미 사라졌고 예원예술대는 사실상 경기도로 이전했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해마다 입학 정원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하면서 취업률이 평가 기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역량을 더 키우고 그 역량을 키워서 우선 장기간의 계획과 단기간의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매뉴얼이 나오고 그런 것이 동대 학교 쪽에 제안을 하고 관계된 예산도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대학 구조 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문화예술의 본향인 전북에서
미술학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전북 미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대학 정원을 5만 명 줄이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2주기 평가의 화두는 대학 통폐합과 지역사회 협력 여부인데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대학들은 벌써부터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대학 통폐합이 주요 지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1주기 평가 때 경쟁력 없는 학과의 정원을 줄이는 것에 집중해 이미 4만 명을 감축했습니다. 하지만 2주기 평가에서는 대학 간 통폐합을 통해 학교 수와 정원을 한꺼번에 조정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2주기 평가를 통해 정부가 계획하는 대학 정원 감축 인원은 5만 명입니다. 내년 3월에 시작되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상위 50%에 포함되지 않으면 혹독한 구조 조정에 내몰리기 때문에 지역 대학들은 벌써부터 비상입니다. 대학들은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평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평가 지표가 뭔지를 잘 분석하고 정량 평가는 물론 특히 2주기 평가에서 비중이 확대된 정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는 평가 결과가 사실상 생존과 직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통폐합과 함께 주요 평가 지표로 떠오른 지역사회 협력 기여 항목과 대학 운영 건전성 항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구성원의 참여나 소통이라든지 지역사회의 협력 항목 등은 문서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는 통폐합을 하는 대학은 2주기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립대학 간, 국립대와 사립대 간, 4년제 대학과 전문대 간 연합대학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군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생아실과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지난달 20일 이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군산보건소는 이 산부인과에 있는 32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0일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산보건소는 신생아실을 폐쇄하고 산후조리원 역시 5명의 산모가 퇴원하면 시설 소독과 정비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검사 결과 통보하자마자 일시적 폐쇄 이야기 드렸을 때 거기서 자체로 먼저 바로 휴원하고 폐쇄하겠다고 해서 결과 통보하자마자 신생아실 폐쇄가 들어간 거죠, 지금. 로타바이러스 감염은 면역력이 약한 3세 미만의 영유아에서 주로 나타나며 구토와 발열, 묽은 설사 등을 일으키는 감염병입니다. 신생아실이나 산후조리원에서는 어른들이 기저귀를 갈아준 뒤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아기들이나 물건을 만질 때 감염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손 씻기고요. 지금은 이제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나와 있어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도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의는 또 로타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겨울에 시작해 주로 6월까지 나타난다며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의 한 종합병원이 부러진 수술용 칼을 환자 몸에 두고 봉합하는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달 25일 63살 배모 씨의 척추 수술 과정에서 수술용 칼 1cm가량이 부러졌지만 수술 시간이 촉박해 미처 제거하지 못한 채 봉합 수술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지난 6일 부러진 칼을 제거한 뒤 재수술과 입원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하면 전북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작업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어떻게 계획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이전 기관인 한전을 중심으로 전기와 에너지 관련 기업 177개를 유치했습니다. 과학기술과 관련한 이전 기관이 많은 충북 혁신도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태양광 기술지원센터를 추가로 유치해 태양광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는 예정된 12개 공공기관만 차례로 이전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연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선 일단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의 경우 농업과 농생명, 금융을 중심으로 미니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한 뒤 특화 산업과 연계한 대학 연구센터와 연구기관 분소 등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연계 추가 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제2 오송생명과학단지처럼 좀 추가 산업단지도 조성했으면 좋겠다. 국립간척지 농업연구소와 농협대학, 카이스트 금융대학원, 지방의정연수원 등 혁신도시 관련 기관을 유치하거나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혁신도시를 1차 거점 공간으로 놓고 그다음에 그 주변 공간, 그다음에 전라북도 전체로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혁신도시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혁신도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선 KTX와 버스, 병원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15개인 전라북도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조직과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해 방만한 운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이학수 의원은 송하진 지사의 민선 6기 출범 때 1,109명이었던 공기업과 출연기관 정원이 지난달 1,282명으로 3년 만에 15.6%라는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전북도청 정원 증가율은 4.4%, 전북교육청은 마이너스 0.2%였습니다. 3년 동안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예산은 6,200억 원에서 7,200억 원으로 1,000억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학수 의원은 공기업과 출연기관들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만큼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5월 9일에 이른바 장미 대선이 유력해짐에 따라 선거법 위반을 우려한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각종 행사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주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당초 예정된 도지사 시군 방문을 대선 이후로 모두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도 선거법 저촉이 우려되는 각종 단체 모임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육대회와 교양 강좌, 민원 상담 등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익산 농업인 대학 입학식이 신입생 12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농식품 창업과 양봉산업 등 4개 분야의 신입생들은 오는 12월까지 10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읍시가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과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정읍시는 시민들의 높은 교통의식이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은 매일 아침밥을 먹고 다녀야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의 57주기 추모제가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 금지면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남원시는 지난해 말 편의시설 등을 갖춘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을 완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과 정보통신업체 5곳이 사회복지시설의 컴퓨터를 무료로 점검해주기로 협약했습니다. 정보통신업체들은 이달부터 매달 복지시설 130곳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컴퓨터를 점검해주고 관리법도 교육해줍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